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 그리고 그 이면에 생각해 볼 거리들을 같이 시와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편의점 요즘 지나가다 보면은 네. 문에 포켓몬빵 없어요. 봤어요. 네. 이런 안내문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포켓몬빵 굉장히 인기인데요.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포켓몬빵 때문에 난리인데요. 옛날에 좀 인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인기였었는데 다시 돌아온 거죠. 이게 포켓몬스터 빵도 빵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 실. 그러니까요. 이걸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재출시된 지 4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봉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스티커 실이 빵값보다 수십 배 비싸게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159종의 스티커를 모두 모은 완성본은 당근마켓에서 80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빵값의 몇 배요. 유치원생부터 네. 10대, 20, 30대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정말 인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사장님들이 몇만 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빵을 팔아서 이제 상술이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있고 빵 내놓으라고 무례하게 구는 손님도 생기고 별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포켓몬빵 열풍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결국은 빵이 아니고 지금 스티커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마음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길래 이 스티커가 이렇게 열풍을 부는 건지 네. 아이들 어른들은 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또 같이 그런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의 이제 30, 40대들은 그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제 소위 레트로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포켓몬빵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레트로 감성이다. 네, 판단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무슨 마음일까 궁금해졌어요. 아나요? 포켓몬을? 저도 아이들은 포켓몬을 모를 텐데 어떻게 열광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육아를 하고 있는 후배 친구들한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만 몰라서 그렇지 포켓몬 만화는 여전히 어린이용으로 방영되고 있고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포켓몬 도감을 보고 큰다고 합니다. 도감을.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포켓몬 모르면 왜 엄마는 도감을 보고 공부하지 않아라고 도로 이렇게 혼이 나기도 하고 아이들의 수집 심리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 시를 많이 모으는 게 하나의 좀 으쓱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그 동그랗게 생긴 종이 딱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만큼 쌓아서 들고 다니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자랑을 했던 제 기억도 나더라고요. 구슬, 공기 이런 거 모았던 것도 기억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의 이제 자산처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돈으로 자랑하고 집으로 자랑하고 차로 자랑하고 참 소유하는 게 많아질수록 이게 본능인가요? 이게 참 본능이 하는데 할 게 많은데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그 자체가 재산이고 맞아요. 딱지가 재산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사에 찌든 우리 눈으로 보면 참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일 수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수집 욕구 생겨가지고 요즘에 하나 둘씩 이렇게 시를 모으고 계시네. 나이 들어서나 참 사람은 여전히 아이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전 생각해 보니까 90년대 핑클빵, 국진이빵 이런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빵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모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순희 씨? 네, 저는 그 적십자에서 매년 연말마다 학교 교실로 배달돼 온 그 크리스마스 실 그거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집에 가니까 그 실 모아놨던 앨범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나이 들어서는 이제 술병 모으기를 좀 좋아해서 제가 술은 못 먹는데 술병을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 집에서 술 드시. 네, 매우 이제 술 잘 먹는 사람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저는 술을 못 먹지만 각종 아름다운 술병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 요즘에 정말 그 편의점 앞에서 막 가위바위보 하고 막 난리잖아요. 네. 성인들까지 그러고
이러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한테?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지나가다가 줄 서 있는 거 보고 와 나도 하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갔다가 아이들 줄 서 있는 거 보고 그래 내가 이게 무슨 의미냐. 나까지 여기 서야 되나. 네, 수지나 정신 차리자 이러고 돌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른이라면 네. 아이들에게 살짝 양보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빵이 아니고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기 때문에 네네. 빵을 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이게 실만 획득하고 빵을 버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빵은 입에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다른 당근마켓에 도로 빵만 판다든지 이러한 소위 주객전도가 된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듣고 사실 이게 빵이 버려지기만 한다면 심각한 자원 낭비이자 맞습니다. 환경 오염이고요. 또한 이게 식품안전법에 이제 위반이 된대요. 이렇게 한번 개봉했던 음식을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쉽게 상하죠. 네, 그래서 이게 요즘같이 또 감염병이 이제 유행하는 시즌에는 맞습니다. 더욱더 방역 측면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제품 아니에요? 이 포켓몬이라는 게 일본 캐릭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부분에서는 이거 로열티 나가는 거 아니냐. 좀 불편하다 보기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 포켓몬빵을 파는 업체 이제 SPC 삼립의 상황을 보면은 네. 실제 포켓몬빵 재출시를 위해서 일본 기업인 더 포켓몬 컴퍼니한테 이제 어느 정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노제팬 운동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시각도 있고요. 누리꾼들의 의견도 사실 반반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포켓몬빵을 즐겨 먹던 세대라서 좀 호기심이 생긴 건 맞지만 이 노제팬 운동을 언제 했냐는 듯 이런 식으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해서 오픈런까지 하는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씁쓸한 의견도 있었고 또 반대 의견은 그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냐. 뭐 사실 값싼 포켓몬빵 몇 개 산다고 일본 경제에 엄청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이런 소소한 재미까지 머리 아프게 생각하기 싫다. 뭐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고요. 이미 참 놀이가 하나 되어버린 시기에 이 답답한 마음을 채우려는 마음도 있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일본의 로열티가 지불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너무 열광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 좀 씁쓸하긴 하네요. 약간 씁쓸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불매 얘기도 있지만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뭐 의견 또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로서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주제에서 아마 가장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식품사가 굉장히 큰 그룹형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뭐 우리가 말하는 베이커리, 도넛, 아이스크림 뭐 유명 브랜드들이 이 그룹 안에 속해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제빵사들이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면서 현재 제품 불매 등의 시민사회 연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따뜻한 커피에는 노동자들의 뜨거운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소한 빵 안에는 제빵사들의 인권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매장에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워져 있다. 이 단식 노동인들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를 걸려도 제빵 기사들을 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출근을 못하겠다는 거냐. 왜 검사받아서 이 사태를 만드냐라고 도로 몸이 엄청 아픈데요.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도 출근을 시켜서 빵을 만드는 이 상황이 정말 진실이라면 이 빵 하나를 팔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릴 수 있는 인권까지 침해받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참 굉장히 반성적 사고가 드는데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화났을 때 만든 음식이랑 행복할 때 만든 음식이 맛이 너무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맛있는 빵, 재미있는 실 다 좋지만 그것을 만드는 기업이 제빵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빵사 역시도 어떤 마음으로 이 빵을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나다고 해도 굉장히 그래요. 씁쓸한 참 씁쓸하네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어떤 시를 여기에서 읽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빵사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202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김광희 시인의 엄마의 꽃밭이라고 하는 동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꽃밭 김광희. 종일 튀김솥 앞에 서서 오징어 감자 튀기는 엄마.
밤늦게 팔에다 생감자 발라요. 얼마나 예뻐졌을까. 곤히 잠든 엄마 팔 걷어봐요. 양팔에 피어있는 크고 작은 꽃들. 튀김기름 튄 자리마다 맨드라미, 봉숭아, 채송화. 동생과 나를 키운 엄마의 꽃밭. 맞아요. 음식을 만든다는 건 이렇게 좀 다치기도 하고요. 힘든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엄마의 꽃밭이 나는 어디다 만들었나 했더니 팔에다 만들었네요. 네, 저는 사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정말 울컥하네, 굉장히 진짜. 울컥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인상이 깊었던 시인데 포켓몬빵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열풍을 물고 온 것도 좋다. 네. 그런데 이 유행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이면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예. 저는 보는데 바로 이 만드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엄마의 팔뚝에 새겨진 숱한 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켓몬빵에 열광할 수도 있고 좀 실 모으기를 놀이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제빵사님의 팔뚝 얼마나 많은 흉터와 그렇죠. 노력의 자국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소중한 빵을 사서 실만 가지고 빵을 버리는 행위, 제빵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숱한 즐거움과 재미, 그 뒤편에 그것을 좀 가능하게 한 누군가의 좀 숱한 상처와 흉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네요. 네, 시시한가 오늘은 포켓몬빵 열풍과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를 저희에게 또 주셨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